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두 가지 떡밥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아마테라스, 추쿠요미, 그리고 수사노우를 잇는 루피, 티치, 이무의 대전쟁이라는 영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오다스는 많은 전설에서 모티브를 갖고 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바프입니다. 엘바프는 과거 세계 역사 속 전례와 전사들의 옷차림 등 모티브로는 딱 봐도 바이킹입니다. 실제 엘바프 출신의 인물들은 대개 북유럽 전설에서 언급된 이름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 샹크스의 배는 고대 바이킹과 비슷하며 샹크스의 생김새는 바이킹의 민족인 게르맨족의 신화속 빨간 머리의 외팔인 티로와 비슷하다는 점으로 보아 샹크스가 엘바프에 등장할 거라는 추측이 만들어질 수 있기도 했죠. 그렇다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일본의 신입니다. 일본 신화의 신 중에는 창조와 생명의 신 이자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나기에는 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이자나기가 왼쪽 눈을 씻으면서 태어난 아마테라스, 오른쪽 눈을 씻을 때 태어난 츠쿠요미, 코를 씻을 때 태어난 스사노우. 신의 자식들인 만큼 이자나기의 자식들 역시 신인데 아마테라스는 태양의 신, 츠쿠요미는 달의 신, 스사노우는 바다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원피스 세계관 속 가장 비중 있는 3명의 인물이 이자나기의 3명의 자식과 매우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루피는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처럼 태양의 신 니카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무는 일본어로 바다를 뜻하는 우미의 로마자 표기를 거꾸로 읽었을 때의 이름입니다. 즉, 이무는 바다와 폭풍의 신 스사노우처럼 바다를 상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무의 능력은 바다의 신이 아니냐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스사노우는 일본 신화의 대표적인 무신, 군신으로 통하기에 일본 창작물에서 강력한 캐릭터의 모티브가 되죠. 현재 이무가 최종 보스인 만큼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바다의 신 스사노우와 이무는 굉장히 어울리죠. 그리고 세 번째, 달의 신 추쿠요미와 가장 어울리는 자는 티치입니다. 티치는 어린 시절 유일하게 달 옆에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티치가 먹은 어둠 열매는 달과도 매우 연관이 있는데 현재 어둠 열매의 능력은 무한의 인력을 가진 어둠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인력으로 사물은 물론 생물 그리고 능력자까지 끌어들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달은 인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는 달의 인력이 지구의 표면을 끌어당겨 물의 높이가 상승하여 높은 수위, 밀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그리고 반대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 때는 달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물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어 썰물 현상이 일어날 정도이죠. 즉, 어둠 열매와 강력한 인력을 가진 달은 처음부터 연관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티치는 달의 신 추쿠요미를 모티브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거죠. 정리하자면 오다스는 이자나기의 3명의 자식들을 모티브로 루피, 티치, 이무의 설정을 만든 게 아니냐는 거죠. 오다스이 이자나기의 3명의 자식들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근거는 또 있는데 그건 바로 루피와 티치의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루피와 티치는 첫 등장부터 대조적인 운명을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와 달의 신 스사노우 역시 대조적인 운명을 가졌습니다.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는 이자나기라는 신 왼쪽 눈에서 태어났으며 오른쪽 눈에서는 달의 신 추쿠요미가 태어났죠. 또한 이들은 루피와 티치처럼 성격이 맞지 않아 대결 구도가 그려지는데 실예로 원래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와 달의 신 추쿠요미는 함께 하늘에 있었으나 이 둘은 계속 다투어 만나지 않고 결국 낮과 밤으로 나누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이 가설들이 맞다면 생각할 수 있는 건 티치, 이무 역시 루피처럼 신의 힘을 가질 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티치가 신의 힘을 가질 거라는 떡밥은 이미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는 만큼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에넬은 하늘선 서바이벌 속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겐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사람들은 그곳을 끝없는 대지라는 뜻의 페어리 바스라고 불러. 이후 에넬이 가려는 페어리 바스는 달로 밝혀졌습니다. 즉, 달의 또 다른 이름은 끝없는 대지입니다. 그런데 샨도라 에피소드에서는 태양의 신과 함께 대지의 신이 등장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추우티치가 갖게 될 힘의 정체는 태양의 신을 잇는 달의 신, 즉 대지의 신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티치는 에이스에게 사치를 죽이며 말했습니다.
그 능력은 날 선택했어, 에이스. 티치는 악마의 열매에 의지가 깃든 것처럼 어두운 열매가 자신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사람 열매 모델 태양의 신 니크가 세계 정부로부터 도망친 뒤 루피를 선택한 것처럼 말이죠. 티치가 말한 의미가 어두운 열매가 동물계라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는 동물계라는 떡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현재 티치는 세 번째 열매를 먹을 거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추후 먹을 열매가 대지의 신일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떡밥은 원피스의 정체입니다. 저는 최근 영상에서 원피스의 정체가 만화책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가 새롭게 나오며 관련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영상에 대해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로저가 조이보이의 보물을 발견했을 때 로저와 동료들은 웃으면서 마지막 섬을 라프텔, 즉 웃긴 이야기로 칭했습니다. 즉 원피스 자체가 말 그대로 재밌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로저는 라프텔에서 무언가를 들고 읽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의 열매란 누군가가 바란 인간의 진화의 가능성이다.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다방면에 걸친 인류의 미래가 바로 능력이다. 그리고 하늘섬 편 당시 배에서 하늘이 떨어질 때 오다스는 한 물리학자의 말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물리학자 윌리 가론. 이로써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악마의 열매 정체입니다. 베가펑크에 의하면 고대 왕국은 현재 에그에드와 같은 엄청난 문명을 가진 왕국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를 보며 말합니다. 악마의 열매란 누군가가 바란 인간의 진화의 가능성이다. 즉 악마의 열매 역시 베가펑크가 만들 수 있는 과학인 만큼 악마의 열매는 고대 왕국의 작품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니카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조이보이가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가펑크에 의하면 니카는 옛 문헌에 기록된 캐릭터로 묘사됩니다. 조이보이가 니카라고 생각은 들지만 뭔가 이상하죠. 즉 니카는 먼 옛날 노예들이 언젠가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 믿은 전설의 전사의 이야기 속 신화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니카는 실존 인물이 아닌 신화 속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니카의 능력은 만화 같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람 열매 모델 태양의 신 니카는 고대 왕국이 니카가 주인공인 만화책을 가지고 만든 열매라는 겁니다. 니카가 만화 페이지에 잉크가 묻지 않은 종이처럼 대부분 흰색이며 우스꽝스러운 만화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라는 거죠. 오다스는 인터뷰를 통해 만화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즉 공통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오다스는 우리에게 원피스의 정체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건 원피스 세계관에서 조이보이에게 가장 소중한 태양의 신 니크가 주인공인 만화책이 보물이 된 것처럼 원피스 만화도 독자들에게 소중한 보물이 되기를 원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해 독자들에게 원피스란 만화책은 원피스 세계관 속 대비부 원피스이며 원피스의 모든 독자는 만화책을 대비부라고 생각한 조이보이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